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NCS 수리영역을 강의할 김정숙입니다. 수리영역은 문제수에서 보면은 시간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회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중에서 24번 먼저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상대 수치를 비교하는 지수 문제에 관한 건데요. 먼저 문제를 보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귀하는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하고 평균 전세 가격 지수를 정리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2006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이렇게 상대 수치로 돼 있는 지수 문제, 그러니까 지수 문제에 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같은 기준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다른 기준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서초구끼리 이게 100% 다 이렇게 합이 100%가 되게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같은 기준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서초구하고 강남구, 서초구하고 송파구, 강남구와 송파구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 왜? 이게 지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보기를 보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상승 추세이다 그랬어요. 평균 전세 가격을 강남구만 보면은 71, 76, 81, 93 점점 상승 추세인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은 강남구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은 1998년 송파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1998년에 송파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6년의 절반 이상이다. 자, 2006년을 100%로 봤기 때문에 58%가 되는 거는 절반 이상이라는 말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3번을 보시면 1998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보다 작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3번 문항이에요. 3번에서 보시면 1998년을 비교했을 때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강남구가 91이고 서초구가 10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이때는 더 비쌌겠구나. 매매 가격이 더 높았겠구나. 그러니까 강남구가 더 낮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06년 100을 기준으로 나타낸 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초구만 기준으로, 강남구만 기준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구와 서초구로 하는 거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103이 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91이 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3번은 틀린 문항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수로 나타냈을 때는 기준이 같을 때만 비교가 가능하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졌을 때는 비교가 불가능해서 3번 문항이 답이 된다. 하지만 서초구에 2006년께 가격이 나와 있거나 강남구에 2006년께 가격이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절대 수치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98년이 나오든 2004년이 나오든 어느 한 해의 가격이 나오면 여기 전체의 가격도 쭉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에서는 절대 수치가 주어지면 다른 가격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맞는 건 알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 서초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005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자, 2006년에 서초구 전세 가격은 2006년은 100인데 2005년에는 101이에요. 그러면 1만큼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다 같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지만 3번은 강남구와 서초구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다른 기준점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제에서는 지수에 관한 거, 기준점이 같아야지 비교가 가능하고 기준점이 다를 때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어느 하나의 수치가 주어지면 또 그 다른 수치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항도 지금 비중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은 각 연도별로 가구주 연령별 비중을 조사한 것이다. 중요한 게 지금 비중을 조사한 거예요. 비중을 조사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30대가 하얀색 부분, 그 다음 40대가 회색 부분, 핑크색이 50대, 더 진한 색이 60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고요. 자, 1번 보시면 만약 조사 기간 동안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 50대에서 59세 가구 수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자, 이걸 보시면은 50대를 보시면 인구수가 계속 증가를 했다면 가구 수도 계속 가구의 수도 증가했을 것이다 했지만 우리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증가가 점차 되고 있지만 가구 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가구 수를 대해서는 이거는 가구의 숫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50대가 그렇게 증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의 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틀린 문항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 하지만 이 중에서 어느 한 해에 수치가 주어진다고 하면 24번 문항과 같이 어느 한 해에 수치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수치를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어진 거는 다 비중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은 알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핑크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60세 이상의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3번에서 보시면 2003년 대비 2015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0대를 보시면 2003년에는 34%였고 2015년에는 22%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표를 봐가지고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2% 포인트만큼 지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다른 연령층도 보시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포인트가 지금 감소했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3년에서 2015년만 확인을 하시면 6%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0대는 13에서 23, 10%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맞게 되는 거죠. 12% 포인트가 감소했다. 자, 4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별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지금 200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보면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수가 가장 낮아지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수치로 비교를 했을 때 60대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하고 전혀 상관은 없긴 한데 3번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증감폭으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포인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비중의 증가율로 나왔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증감률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 3번에서 보면은 2003년 대비 201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대에서 보면은 2003년 대비
2015년에 증감률은 얼마가 되냐면 22와 34기 때문에 지금 30대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3년에는 34고 2015년에는 22가 되겠고요. 60대에서 증감률을 본다고 한다면 60대에서 증감률은 지금 13과 23이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23이 되기 때문에 30대는 뭐라고 해야지? 1이 안 되는 거고 지금 60대 같은 경우에는 1이 넘어가는 거니까 증감률로만 봤을 때는 60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증감폭이 가장 큰 건 30대지만 증감률이 가장 큰 대로 찾아봐보자 그러면은 30대와 60대를 비교했을 때 60대가 증감률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증감폭인지 증감률인지 그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문제와 표를 갖다가 비교해서 보는 것인데요. 지금 정보통계 담당과 직원 S가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니까 상사가 뭐라고 했냐면 2007년부터 2014년대까지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근데 보고하는 이유는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수를 나타낸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이제 표를 하실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 여성 취업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시면 거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14년에 보면은 많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대와 50대, 60대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이에 30대, 40대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표의 특징이 뭐냐면 20대는 지금 200에서 시작을 했는데 1900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0대하고 60대를 보시면은 50대는 1200에서 시작했는데 2000으로 끝났으니까 많이 증가한 상태고 60대도 900에서 시작해서 1100으로 끝나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 취업자가 증가를 했는데 20대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현상이고 50대, 60대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번 보기를 보시면 2014년에 2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3%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이 2013년이고 비교하는 점이 2014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증감폭을 보니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8만큼이죠. 그러니까 감소를 했는데 28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기준점이 뭐냐면 1946명 중에서 28명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앞에 1900, 19라는 숫자에 그러니까 1946의 1%는 1%는 대략 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를 계산을 하는데 2%는 여기에 2배니까 어떻게? 38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19는 20 빼기 1이에요. 그러면 2%를 계산할 때는 20의 2배, 40을 해서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60에서 3을 뺀 57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28명이 감소했으니까 1%와 2% 사이인 1점 몇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3% 이상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문항이
얘는 1. 몇 %가 됐다는 거,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직접 곱하기 100을 해서 뭐 2800 나누기 1946을 하는 것보다 1946에 1%, 2%, 3%를 찾는데 이것도 19, 38, 여기 간단하게는 57 이렇게 계속 계산이 되지만 더 간단하게 20 빼기 1, 40 빼기 2, 60 빼기 3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좀 연습을 하시면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 보시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번에서 보면 2014년에는 조사 기간 중 유일하게 50대 여성 취업자가 20대 여성 취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보시면 20대하고 50대를 확인해 보시면 계속 20대가 더 많다가 2014년에 보면은 50대가 20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문항이 맞는 문항이고요. 4번에 조사 기간 동안 60대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2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 여성 취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지금 이 표를 작성한 이유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표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서의 특징이 50대하고 60대의 취업률이 증가를 하고 20대는 감소를 했어요. 자,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20대는 실업자들이 더 많다는 거고 60대에 이렇게 노년기에 취업이 증가했다는 거는 무슨 뭐 남편이 퇴직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질이 낮은 쪽으로 더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갖다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대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거. 그런 정책과 그 다음에 5, 60대에 대한 그 취업의 그 일하는 그 질적인 면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그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표를 제대로 이렇게 보는 방법하고 숫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외에서도 지금 그 수리 영역 문제는 표를 보거나 비중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비중에 관한 문제는 숫자와 관련돼서 나오면은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그거를 구별해서 확인을 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